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공부를 하러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은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인구수 변화. 인구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처는 통계청, 인천 서구, 연간입니다. 이 봉 하나가 1년이에요. 근데 2008년부터 쭉 해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옛날에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지고 10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부러졌죠. 1000만에서 지금 1000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이 계속 상승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요. 인천은 틀림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난히 많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보면은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인구 상승률 1위 뭐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구 상승률 1위가 인천이고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검단 신도시가 전국 인구 상승률 1위입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의 입주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3년 기준 인천 서구 인구는 56만 명을 넘었고 그중 검단 신도시 1단계 아라동 전입 인구는 5만 명이 넘으며 신도시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일산, 김포, 부천까지 다양한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검단 신도시는 7월 검단 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 2단지와 12월 안단테 입주로 23년 입주는 마감됩니다. 검단 신도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타 도시는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폐교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늘고 학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도시의 미래 확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댓글입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정말 향후가 많이 됩니다. 내년이면 60만 명 돌파하겠네요. 검단이 서구에서 분구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서울 가기 좋아서 저도 기대되네요. 다음 글입니다. 1000만 경기에 버금가는 인구 증가율 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천광역시 대단합니다. 제2의 수도 인천답습니다. 아직 제2의 수도는 안 됐습니다. 제2의 수도는 부산이죠. 근데 몇 년 지나면 부산을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2의 수도는 부산이지만 몇 년 지나면 인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인구수 나온 건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00만입니다. 그리고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인구 감소는 나라 발전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OECD나 IMF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몇 년도에는 나라가 사라질 나라 그중 1위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나라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계신 똑똑한 분들이 결정할 이야기고요. 오늘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도 감소했죠.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되네요. 경기도는 1300만인데 2746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감소했죠. 부산광역시 감소했죠. 대전광역시 감소했죠. 대구광역시 감소했죠. 부산이 제일 큽니다. 감소 규모가 1977명. 근데 인천광역시는 2693명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300만 약간 안 되는데요. 근데 경기도가 1300만인데 2700명 증가했는데, 인천은 300만인데 2600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이 경기도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290만 명인데 부산광역시는 330만입니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인천광역시가 제2의 도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충청 남북도가 인구가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300명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7,000명이나 감소해가지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눈에 돋보이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을 볼까요? 집값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5대 광역시 중에 제일 쌉니다.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 대구 이런 데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값이 쌀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울산, 부산, 대전 이런 데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까 도시가 발전이 돼요. 교통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인천광역시랑 서울특별시랑 이렇게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서울은 뭐 워낙 교통이 좋은 데고 근데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댓글은 뭐 몇 개 안 달렸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물량, 역시 인천, 부산 넘자, 충청도가 증가하네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아라뱃길 연결. 여기가 한강인 것 같은데요. 이게 터미널인가 봅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그래서 이 유람선으로 아라뱃길에서 한강으로 연결해서 여의도까지 연결한다고 그럽니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유람선이지 어떤 분은 출퇴근용이라 그랬는데 출퇴근 2시간 걸려가지고 어떻게 출퇴근으로 씁니까?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150회 운행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뱃길이 이렇게 뚫린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아라뱃길은 뭡니까? 아라뱃길 바로 옆에는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서 유람선 타고 여의도까지 2시간 타고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출퇴근이 빨라지는 거는 2년이나 3년 있다 개발이 완료된다는 UAM이 있습니다. UAM이 수도권 매립지 거기에
UAM 그 특화단지가 설치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의도랑 한강이랑 아라뱃길이랑 연결이 돼서 여기 검단 신도시 있죠. 그럼 여기서 여객선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여의도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닷길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UAM 정류장을 여기 만들고요. 이 여객선 터미널에 UAM 정거장을 여기 이렇게 만들고요. UAM이 이렇게 착륙할 수 있게. 그리고 저 아라뱃길에도 UAM 정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UAM 그 드론 택시라고 그러죠. UAM이 드론 택시예요. 드론 택시. 이게 벌써 저 뭐야 저 다 만들었다 그럽니다. 개발 완료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운행을 할 거냐, 뭐 이제 UAM은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뭐 충돌 방지나 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용화가 되겠죠. 하여튼 2 내지 3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저 드론을 타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요. 저희 사부님 워렌 버핏은 유일한 취미가 헬기를 타고 그 시내 한 바퀴 도는 거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드론 택시가 나오면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있을 건지 아니면 무인으로 자율주행으로 할 것인지. 하늘길은 자율주행이 이 도시 택시들보다 더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하여튼 검단 신도시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교통 호재가 자꾸 저 김포랑 검단 신도시랑 자꾸 생기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UAM으로 하면은 하늘길, 그 다음에 교통은 철도, 고속도로, 지상, 그 다음에 바닷길까지 열립니다. 바닷길까지 아라뱃길을 통해서 쭉 가서 여의도까지 이 저 유람선을 1년에 150회 정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조감도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서울시의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연도별 추진 계획안 2023년 올해 여의도 선착장 확장 65m에서 95m로 한강 경인 아라뱃길 운항 정기화 올해 한답니다.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설계 2024년에는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설계 2025년에서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공사 서울항 개항 및 기능 확대 국제선 도입 등. 자료는 서울시, 그래픽은 김지연 디자인 기자가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제 여객터미널 서울항 사업 추진 2023년 여의도 선착장 확장 65m에서 95m 한강 경인 아라뱃길 운항 정비화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여기 서해바다 이쪽에 인천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경인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김포 터미널까지, 그리고 김포 터미널에서 서울항까지. 서울항은 여의도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닷바람 쐬우고 싶다 그러면 유람선으로 기본 전환해서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설계 25년 아까 읽은 거죠. 이제 인천에서 서울 뱃길도 연결되는구나.
이러면 인천과 서울 한강 공유하니 같은 생활권 되는 거 맞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랬는데 25래 운행한답니다. 2시간이라 같은 생활권은 아쉽네요. 김포까지만 봐도 가끔 탈만할 듯. 물류 기능을 못하는 백기를 왜 또 하는지. 이 사업 말려야 함. 혈세 강바닥에 흐르네. 오세훈 시장 사업 맞죠? 여객터미널이잖아요. 관광 기능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면 인천 유입 인구도 생기고 업적 하나 만들 때 됐죠. 궁금하긴 한데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교통이나 물류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관광 수입으로 유지비를 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있었나요? 정부 주도는 아니지만 부산 요트 체험 정도가 성공 사례일 듯. 뭐가 있어야 관광을 하죠. 유람선 한번 타보세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겁니다. 백길은 연결되었으니 그 주변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야 배 타고 놀러 다니지요. 가는 길 온통 절벽 돌덩어리들만 있는데 뭐 볼 게 있다고 비싼 유람선을 타고 짜증들 냅니까? 행정하는 것들, 정치하는 것들, 그냥 선거 때만 되면 뭐라도 하나 들고 나오더라. 근데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돈을 못 법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강 유람선 타면은 바닷바람, 시원한 바람도 마시고 주위 경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시정비가 굉장히 깨끗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라뱃길도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배 타고 쫙 지나가면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걱정해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싱가포르처럼 스카이라인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전에 가보았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 소식이 또 올라왔네요. 여의도까지 유람선은 2시간 걸립니다. 서해뱃길 내년 부활. 여의도 인천 유람선 타고 2시간. 서울시가 올 12월 여의도에 유람선 3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든다. 이런 뉴스 기사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출퇴근용은 아니네요. 인천 서울 간 유람선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좋네요. 세금 얼마나 들어갈까요? 사업성이 되니까 하겠죠? 다음 글입니다. 여의도 출퇴근 리버버스 신기하네요. 이런 글인데요.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그 리버버스라는 게 또 생길 예정인가 봅니다. 차 대신 배 타고 출퇴근. 3년 뒤 한강 백길 이렇게 바뀐다. 내년 2월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 김포를 지나 인천 서해까지 오가는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인천 관광사업도 앞으로 더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글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글이 올라옵니다. 경인 아라뱃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서울의 미래 2026년엔 제주까지 서해뱃길 열린다. 여의도서 인천 제주로 크루즈 관광 서해뱃길 열린다. 서울의 미래 관문이 열린다. 2024년 봄꽃이 흐드러진 4월 승객 800명을 태우고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해뱃길 열리면 페리 타고 출퇴근하는 런던이나 뉴욕처럼 한강에도 수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뱃길이라 뻥 뚫려서 출퇴근 시간은 확실히 좀
줄지 않을 것 싶네요. 일단 여의도 선착장 완공